먹고 살기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고기 원 없이 동생들이랑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꿈꾸는 삶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있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매번 이사를 가시는데 뭐 아이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할 때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행을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준원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결국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은 아주 늦은 나이에 했어요. 30대 정도에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꿈꾸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꼭 여행을 가야만 꿈 같은 인생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한 달 정도 파리에 이직하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생각한다고 가 있는 때 저도 같이 놀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휴가 내기도 쉽지도 않고 비수기에 가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제가 조정해서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여유롭게, 그리고 이때 가서 여기에 있는 파리에서 화가하는 후배가 있는데 남편이 지금 계약직으로 대사관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 후배가 남편을 좀 이걸 등록을 시켜달라, 그리고 사업자를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놀면서 일도 하고 같이 이제 사업자 발굴도 할 겸해서 갔다 온 삶입니다. 이렇게 제가 되기까지가 아까 굉장히 많은 양력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정도 넘게 걸렸어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잘 때도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뭔지도 모르겠는데 파이프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한 이유는 제가 99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그때 죽다 살기도 했고 제가 3달 정도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은 그 1년 정도만 임병휴직이 되지만 그 이유는 자동퇴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갑자기 또 어제 그저께는 저희 작은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일은 한참도 모르는구나. 지금 즐길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지 하고 싶은 걸 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 30년 다니면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은행 연봉만큼 됐을 때 퇴사를 했어요. 다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친한 언니도 만류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죽다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은행 연봉만큼만 들어오면 눈치 안 보고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 같은 게 온 거죠. 강의 같은 걸 했는데,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식인데요. 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우상향은 하지만 사실 누군가는 여기서 손해보고 많이 그래요. 주변에서 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있으신가요? 벌었어도 조용히 할 것이고, 벌었어도 부동산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투자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식은 투자를 하지만 개별 주식보다는 개별 주식은 저랑 성향이 또 안 맞더라고요. 약간 투기성 성향도 있어가지고 물타기를 계속 한다거나 어떨 때는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오전에 뜬 거예요. 엔비디아 엄청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락할 때 제가 멘탈을 제 스스로가 잡기가 어려워서 주식은 그냥 개별 주식이 아니라 지수에 변동되는 거, 그리고 ETF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 저희가 시댁에 2번 정도 보증을 섰고요. 전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자기 형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동의 없이 빌려주고 그걸 계속 매월 갚아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조합주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날린 상황이 돼서 급매로 팔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저희 집을 이제 살려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택 가격도 누구는 떨어진다 뭐한다 하지만 결국 이거
이거를 뭐 투기가 아니라 투자도 아니고 저는 저희 집을 사기 위해서 공부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동네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이런 감이 와요. 제 일이 이제 거의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좀 나와요. 아 여기 지금 얼마 정도 시세인데, 그리고 알람도 해놔서 오늘도 관심 있는 아파트가 누가 뭐 평을 썼다면 그럼 왜 이런 평을 썼지 이런 것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예측 가능하게 가나요? 이 한강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거 20일 날 본 거예요. 20일 날. 그리고 이게 순이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기는 힘들잖아요. 정말로 여기 경매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너무 힘들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돈 유나만 해도 6년 만에 150억이 올랐대요. 6년 만에 150억 모을 수 있을까요? 세금 떼고 뭐 해도 시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간 거고 하다가 보니까 또 따라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자실에 있을 때 그 당시 비트코인이 10,000원, 20,000원으로 지금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항상 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주식, 부동산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더 제가 성향이 좀 힘들더라고요. 투기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가 멘탈을 관리하기가 하락 가능성 뉴스 떴는데 저희 국민연구공단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사람들이 혹해서 나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늘 이거 뜬 거예요. 지금 5만 6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1억 찍었다가 지금 또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밤에 미국 증시나 경제를 본다고 새벽에까지 안 자고 일어나서 그걸 또 봤는데 또 마이너스가 나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제가 장파열이 된 이후부터는 그때는 이거가 장파열이 그렇게 나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불구가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씩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면역력까지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면역력은 뭘로도 못 잡는데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 연봉만큼 돼서 이제 퇴사를 해도 돼서 이제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시간은 많은데 또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쯤에 이제 제가 여기 엔더스 코리아 안 대표님도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님한테 좀 신세진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식사를 가끔 한정식에서 한 적이 있는데 죽통 사가지고 나오면서 저는 밥은 먹는데 면역력은 떨어지고 대표님은 계속 그거 얘기하시고 그러면 어느 병원이 좋은가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대표님 인사 왔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이 제품을 드셔서 그렇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저도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보니까 위기와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더라고요. 정말로. 위기도 사람한테 오고요. 저희 뭐 시댁이나 이런 분들 가족이니까 정말 손절도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기도 하고 제일 친한 사람 뭐 저도 이제 글쓰기 무슨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 600명 작가 배출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양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이제 저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죠. 김하진 작가님도 그래서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PM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저희 딸 이름으로 등록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십이 3달에 걸쳐서 온대요. 한 3달치가 오고 이렇게 3달 후에 또 온다고 얘기하셔서 그럼 부담도 없겠구나. 액티바이저까지 추가 하나 더 하면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안 되니까 그동안 약값에 비하면 별거 없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 후배는 이때 같이 둘이 와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후배는 이
이게 뭔지 금방 알아듣고 얘가 자기가 위로 등록한다고 해서 제가 너 내 밑으로 와라. 왜냐면 남편이 시크릿으로 돈을 날렸는데 제가 그거를 저도 사주기도 하고 시크릿으로 하지 말라고 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했으니까 이건 밑으로 와 이랬는데 얘가 지금 활동을 안 했어도 일단 저랑 같이 지금 사업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저희가 좋아지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저도 제가 먹고 좋아지니까 저희 아이들이랑 남편을 줬는데 남편은 그 리스토레이트가 너무 맛이래요. 레몬 10개를 먹으면 맛이래요. 그리고 한 번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네트워크인지 몰라요. 그리고 네트워크인지 아는 순간 저희는 또 난리 나요. 왜냐면 큰 집이 그런 약간 불법 피라미드로 집을 날리고 아직까지도 월세 사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도와줬는데도 이상하게 그 집은 뭐가 꼬이고 꼬여서 지금까지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시작에서는 네트워크에 내장 못 꺼내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남편이 안 먹지만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동생 등록하고 풀팩을 사서 제가 엄마를 드리고 여동생이 그때 공황장애랑 약간 우울증이 있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게 매니저가 된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먹으면 저한테 10% 캐시백이 되고 매니저가 되면 제가 먹은 것도 10%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니저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먹었고 여동생이 또 먹고 좋으니까 가족하고 남편을 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드리고 시어머님이 성당에 가서 한 10분 정도 시어머님이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분이 한 10분 정도 지지겠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 시어머니 그룹이 커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여동생이 지금 본의 아니게 굉장히 효부처럼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가족에게 선물 줬어요. 처음에 저도 3명밖에 안 됐잖아요, 아래. 그래서 그 첫 달에는 11만 원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달에는 66만 원이 들어와서 이 깜짝 놀랐더니 그 풀팩을 사면 15만 6천 원씩이 캐시백이 된대요. 저가 매니저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빠른 승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돈이 들어와서 그냥 받아놓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37만 원, 25만 원이라 아니 이거 내가 결국 2명밖에 소개 안 하고 여동생까지 3명이었는데 왜 계속 30만 원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 쯤에 70만 원 이때 이제 IMM이 돼서 100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IMM 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IMM으로. 근데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이게 지금 국민연금 정보인데요. 99만 원을 32년부터 받는데요. 32년도에. 99만 원. 제가 300가요를 넣었는데 차라리 이거를 뭐 S&P 500이나 지금까지 넣어놨으면 엄청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PM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만 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주변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사업자가 즉시연금처럼 잘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제가 300개월을 넣었는데 32년도 9월에 나와요. 근데 PM은 뭐라고 제가 먹고 가족을 전달했을 뿐인데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또 즉시연금처럼 바로 10% 캐시백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이나 뭘 해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늘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그냥 저 같은 성향이 아니라 영업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성격이 활동적인 사람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자실에 있으면서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정보를 주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네트워크는 정말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랑은 성향이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통계가 이렇게 부자가 나왔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강연으로 동기부여자로 다녀서 그렇지 그분들도 결국은 초창기에는 네트워커였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반대해줘. 여동생도 등록해서 먹기는 하지만 자기 카드로 교체하기까지가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그 이후 저랑 대판 싸워서 한 1년간 말을 안 했었는데
그 연봉이 재부 연봉처럼 MBC 다녀도 결국 연봉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재부 연봉만큼 나오는 걸 보더니 본인도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등록을 안 해줬더니 삐져가지고 지금도 뭐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가족과 반대, 지인들은 네가 평판이 불법 다단계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요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막말로 오토시 133,140원 1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네가 만약에 이 PM 다단계를 해서 피해를 본다면 내가 그거를 그럼 환불해 줄게 이렇게 동생한테 말해서 결국은 걔도 자기 카드로 교체하고 지금은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솔직히 이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업자로 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편견과 위기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멘탈과 내 시간과의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려면 머니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이죠. 10% 그렇지만 초창기에 돈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PM은 13,000원, 14,000원 사실은 10% 되게 커요. 근데 사람들이 10,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 내가 그렇게 돼. 그리고 20, 20만 되게 적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엄청 큰 거예요. 어디 마트 가서 제 나이에 잠깐 이렇게 일하려고 봐도 10,000원도 안 돼요. 시간당. 그런데 PM은 10명 등록하면 그래도 13만 원이고 그 10명이 또 가족이 등록하고 가족과 지인을 등록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복리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꿈만 꾼다고 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열정적으로 결단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투자도 그렇지만 무슨 이렇게 멘토 같은 분들을 예전에는 책에서만 보고 이런 분들만 되게 이렇게 우상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 업에서 멘토처럼 하는 분은 부동산이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한 걸 잘 유지하는 분, 근데 인성이 괜찮은 분, 이런 분들만 멘토로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데 주식으로 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플로리스트나 뭘 배울 때에도 저 같은 그런 직장인이었다가 별로 자본 안 들으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서 꽃집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 그런 분을 찾아서 저는 거기서 배웠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서간 사람을 보면 그 사업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건 오래 갔을 때예요. 이 말레이시아 사람도 되게 편견이 있었는데 55세 어머님이 PT가 돼서 같이 오셨대요. 55세 어머님이. 그리고 반대하던 어머님이에요. 반대하던 동생도 PT가 됐고 이 자리에 함께 왔다고 6월달에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밤 12시까지 그리고 막 전화로 막 코로나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리고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자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했을 뿐인 거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조금 상황이 안 된다면 이분이 1년 걸린 거 저 2년 걸리고 3년 걸려서 SCL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어떨 때 사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도 약간 이렇게 슬럼프처럼도 오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연말에는 어디 갈비뼈도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파리 갔다 와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술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PM을 먹으니까 안 좋은 거는 꼭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유착된 것들을 분리하는 수술을 했는데 항생제가 일시에 투여되니까 제 몸이 면역력이나 이런 게 좋았잖아요. 회복은 빠른데 굉장히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싸우는 느낌? 그리고 의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먹어왔던 게 PM이 큰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항상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도 그렇지만 양 대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양 대표님 건강하게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기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도 딱 하나는 이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그분처럼 앞서가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 그룹에도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한다고 제가 할 거란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그분들은 3개월, 4개월 만에 IMM이 됐지만 저는 7개월 만에 IMM이 됐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IMM이 유지가 됐는데 좀 있다 보면은 미유지, 좀 있다 보면 다시 뭐 반품, 그리고 새벽 2시에 뭐 런던에 있는 아토피 환자 막 한 달 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대표님이 저보다 앞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가셨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30명, 자고 일어났더니 40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요 고비만 넘기면 저도 그렇게 됐으면 부러워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과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불법 피라미드 가서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거는 결국 이런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건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PM도 9위였다, 4위였다가 지금 3위까지 되는데 여기 보면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선택과 타이밍의 문제인데 데이터를 보는 순간 내가 결국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요 위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릿수가 완전 차이가 나죠.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PM이 아메리를 제주 건기시기에서는 1등인 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품이 3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사업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소비자였다가 사업자로 가시는 분이 거의 많다라는 거예요. 제품도 3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PM이 1위인 거고 여기 자릿수가 먼저 완전 틀리죠. 똑같은 회사여도 매출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경기시기로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PM은 내가 먹고 소개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그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이거를 들었어도 솔직히 귀에 안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매니저 3명 뭐 이렇게 하는데 등록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못했고 전달해서 해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급표가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IMM이 좀 안 됐을 때 한 30, 50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게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보면 매니저인 사람과 여기 챔피언 됐던 그때 손 대표님까지 1세대는 다 동일하게 받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받고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웠고 50명 되면 월 100만 원 된다는데 저는 50명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근데 혼자 50명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후배 그 SK 다니는 게 팀장하는 후배도 한 명 있었고 아들 라인은 어차피 저희 여동생하고 친정 쪽 라인이고 한 명은 진짜 친언니 같은 은혜 언니한테 제가 18일날 등록하고 20일날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3명 등록했는데 45명이 7개월쯤 되니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플로그인은 시스템에 잘 안 했었어요. 다만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의자 피고 접힐 때 도와주고 그냥 밖에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SM 이렇게 되면서 여기 리더십 기간이 2% 되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수입이 뭐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이제 이걸 더 관심 있게 본 거죠. 근데 PM은 보니까 한 줄이어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네트워크가 한 줄이어도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무한대로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 유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00포인트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고 IMM 되면서 바로 이제 차는 바로 뽑지는 못했고 좀 이따 뽑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 차랑 여행을 PM에서 보내주는지 몰라요. 저희 식구들은 그냥 은행에서 동료들이랑 언니랑도 가니까 갯돈 부어서 가는 건 줄 알고 있고요. 차도 그냥 어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돼 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회사에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항공 사업하는 후배 회사에 제가 자문 고문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고문료나 자문료 받으면서 자동차도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후배 친구들이나 만나면 남편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솔직히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씩 이제 조금씩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행도 사실은 저희도 여행 가고 싶을 때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 돈 내고 간 여행이었고 갔다 오면 직장에서는 일이 많이 몰려있고 다른 거는 성수기 때는 잘 못 가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IMM이 됐는데도 그 아이들 학원에서 하시는 분은 입시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거 겹쳐가지고 못 가신 분이 또 계세요. 위약금 내서 학부모가 엄청 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빠진다고. 그래서 한 분은 그럴 정도로 했지만 그분도 지금은 그걸 접고 이거 본업으로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고 있어요. 이 거의 제가 갔다 온 여행 그 사진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PM 하면서 다 같이 갔고 여기 건물주님 보이시잖아요. 처음 여행 가셔가지고 엄청 기뻐하시면서 저희한테 저녁 식사 한번 싸주셨어요. 안 대표님 갈 때마다 보이시고 리스나 이런 데 휴가 가지만 제 돈 내고 갈 때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PM에서는 정말 이렇게 여행이 진심인 게 최고급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자유 시간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가족 같다고 해서 PM에서 영상 쓸 때 하신 거예요. 조이그룹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시는데 처음에 저는 여기 100명이 메리케이라는 분들이 스타트를 하신 분들이라 저분들이라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저랑 그 강남에서 세미나를 열었던 사람 중에 저 하나 남고 지금 아까 후배 한 명 남고 다 하지 않고 계세요. IMM까지 갔다가 무너지면 거기서 그만 좌절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요. 본업이 바쁘다고 안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놓지는 않으세요. 보니까 제품은 꼭 다 먹어요. 그렇지만 속도에서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다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정경석 리더님 계시니까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었고요. 제가 PM에서 여행 갔을 때 해외에 가니까 노인들이 다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노인분들이 단체 유럽으로 많이 오시는 분 없는데 더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그때 갔다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리고 저번에 파리에 갔을 때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노인들이 부부나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하루 종일 박물관에서 앉아 계시고 얘기하고 식당 거리에서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연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희는 노인 일자리, 신중년 이런 거 박람회 하면 엄청 많이 일자리 찾으러 오시잖아요. 연금의 차이가 되게 크구나.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순간이 기간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 몇 년 동안 개인연금 들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내 돈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럼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액티브 시니어 요새 한참 뜨고 있잖아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분들도 부동산으로 5060은 부동산으로 거의 6070도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산이 그렇게 많이 됐지만 60대는 고령화 문제, 정치적 이념 갈등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대요. 근데 가장 큰 건 소득과 재산이래요. 필수 요소는 소득하고 재산. 근데 재산이 부동산이 거의 80%예요. 현금 유동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소득은 일자리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매일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은 단톡을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 특히 뭐 청담동 건물주, 청담동 부자들은 안 들어와요. 단톡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개별적으로 그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게. 그럼 옆에서 누군가 보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 13,000원 벌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마트에서 일해봐 10,000원도 안 돼. 그리고 뭐 했는데 이건 1시간 정보 제공하잖아.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어느 헤드헌터 하는 대표님이 식사 산다고 해서 제가 코스집에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면역력이 400점이었는데 800점으로 1년 만에 되셨고요. 2년 이제 드시는데 이제 검사하러 가실 거래요. 그리고 이걸 먹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져서 사업이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시대요. 하나 또 인수하려고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세팅하는 걸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PM이 저만 돈 벌으면 이렇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인원수 제 산하에 PT 한 명 나왔고 EVP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같이 돈을 공유하고 세워낼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골드클럽 이거 많이 오시겠어 생각을 했는데 골드클럽이 생각보다 많이 저기 선생님 찍으세요. 골드클럽 1시 반 여의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요. 이렇게 많이 오시고요. 여기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부모님, 어머님, 시어머니 막 이런 분들이에요. 내 아들이 먹고 나랑 지 며느리가 먹고 사이가 먹고 초대해서 오신 분들인데 골드클럽 되고 IMM 가지고 이러시면서 너무 신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60대에도 노후도 가능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저렇게 초격자 성장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퀵 IMM이라고 해가지고 줌으로 조인하면 IMM이 빨리게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제 스토리인데 큰 틀에서 보상은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먹고 건강해진다면 첫 번째 제품 며칠 전에도 지금 닥터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혈압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제품 때문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킬리니스트 전 제품이라 일단은 계속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은 모르겠대요. 근데 선생님이 드신 거가 많이 드시니까 10% 캐시백이 되니 한 명은 무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캐시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인데요. 조이그룹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봐요. 제품 좋은 건 다 알아요. 이제 제품이 좋으면 회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마케팅도 이미 네이버에 쳐보면 다 알아요. 그 유튜브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스템은 그룹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저희 그룹은 일단 이미 PM에서 저희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명품 그룹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3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서게 됐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성장하신 분들 통계는 딱 한 가지예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된 사람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제가 강남에서 같이 저희 했던 그룹이 유통학 박사 받는 그룹이었어요. 제가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논문을 못 썼는데 지금 그분들 박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유통해서 이걸 보시고 거기에 지금 한 분 박사님은 유지한 리더님 남편분이신데 그 박사님은 와이프를 시킨 거고요. 나머지 박사님들은 시스템을 같이 저희가 교육을 해준다고 정다은 리더님이랑 다 오셨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이거 나 다 알아.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 너무 지루해.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안 들어도 나 다 설명할 수 있어 말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지금 유지만 하고 계세요. 시스템에 플러그 했던 저랑 또 한 명은 지금 유지한 리더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맥 없어도 저도 뭐 인맥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저 지인 50명도 안 해요.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 지인 인맥한테 소개할 거예요. 은행 사람도 몇 명 안 되고요. 제가 영업은요 진짜 영업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나를 뭘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탄탄히 된다면 뭐든 일이든 5년, 10년을 똑같은 일을 하면 보험도 그렇고요. 어떠한 영업도 그렇고요. PM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5년, 제가 5년 차예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저를 반대했던 제 지인들, 은행 동기도 아마 연락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도 오셨지만 빠지지 말고 꼭 플러그인 하신다면, 그리고 하라는 대로 조이그룹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이 산 정상에 올라가듯이 같이 갈 거라고 믿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2년도에